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공학과 경제가 맞물리는 그런 코너 저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이 주제 원래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교수님 신작인 엑스트로피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제 주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만혼이라고 흔히 그러죠.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가 자꾸 뒤로 늦어지면서 그 때문에 좀 난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도 여성 후배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자발적으로 자신의 난자를 냉동해서 보관하는데 이거 돈 많이 들던데요. 몇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은 어떤 파장과 파급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난자 냉동 보존술. 자, 요즘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상황인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이 냉동 난자 보존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고 있죠. 특히 뭐 여성 연예인들이 나와서 내가 냉동 난자 시술 받았다. 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주변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예. 실제로 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30대의 이제 미혼녀들이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단 뭐 난자를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니즈들을 갖고 있고 네. 또 가격도 해외에 비교하면은 국내에 조금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각 시도별로 좀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에 매년 뭐 이제 한 10%씩 증가를 해서 2018년까지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또 가장 이 난자 냉동 보존을 선도하고 있는 차병원 그룹의 5개 난임센터에서 이루어진 시술 건수를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1131건입니다. 올해 2024년이니까 더 늘어났겠죠. 네. 그리고 매년 1000에서 2000명의 여성들이 난자 냉동 보존술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추세입니다. 영국과 같은 국가, 이제 유럽 국가에서도 냉동 난자 관련 문의가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상당히 늘었다라고요. 예. 비용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약 7,000에서 8,000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미국도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병원 이제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은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또 이걸 또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시도도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100세 시대 그리고 내가 당장 내년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런 냉동 난자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만의 사실 고민은 진짜 아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련 지원도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이게 싼지는 몰랐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인지 몰랐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기술적으로 이미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가 의구심이 드는 게 뭔가 우리가 얼리고 나서 다시 해동하면 그게 원상으로 복구되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생명체들이 꼭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난자도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원리가 어떻게 되고 진짜 검증은 다 된 건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냉동 난자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이제 여러 과정이 있죠. 일단 채취의 과정이 있고요. 네. 냉동의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동의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 중에 가장 좀 어려웠던 그 기술적인 그 장벽이 있었던 게 해동의 과정이에요. 해동.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자를 해동해서 원상복구가 될 것인가, 예.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1980년대 이것을 예. 구현을 해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냉동 난자 보존술이 완성이 됐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도가 점점 더 늘어난 것인데요. 실제로 난자를 냉동했다가 해동했을 때 완벽하게 원상복구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난자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80에서 90% 정도. 자, 그러면 이거 대박 높네. 그럼 내가 냉동해가지고 올려서 임신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생각하시는데 네. 또 여기서 이제 확률을 곱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또 정자와 이제 인공 수정 과정을 네. 통해서 배란을 시키는 또 확률이 또 있고요. 거기서 또 정자의 또 이런 완성도도 또 영향을 끼치겠죠. 중요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40에서 50% 또 30에서 40% 이렇게 곱하면은 네. 그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예. 실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임실인이란 것을 목표해서 냉동 예. 난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약 뭐 한 절반 정도의 확률로 떨어진다. 그래서 기술적 완성도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가 점점 변하다 보니까 이제 초혼 연령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여성들이 실제로 이 가임이 언제까지 가능한가 이런 거죠. 가임 연령도 좀 뒤로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나이가 좀 생각보다 많으신데 외관상 보면 어유 나이가 그러셨어요 하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관리를 잘하신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신체적으로도 뭔가 가임 기간이 뒤로 늦춰졌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 뭐 역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막 10대들이 결혼해서 애 네. 하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어떤 건강 상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제3세계 국가들, 예. 수명이 짧은 국가들일수록 좀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기를 가지지 않습니까? 예. 네, 결국 우리나라 같은 좀 웰빙 국가, 선진국들은 결혼 연령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건강 상태가 이것이 좀 가임기가 좀 더 늘어났다라는 것도 함께 연결되는 것이죠. 최근 발표에 따르면은 과거 이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 가임 가능성이 뚝 떨어지는 그 변곡점이 20대 후반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최근 조사 발표에 따르면 35세까지 올라왔어요. 35세. 네. 결국 평균적인 건강 상태를 가진 여성이 35세 전까지만 그 임신을 하면은 그렇게 나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되게 재밌는 예. 부분이더라고요. 2017년 한국 모자 보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네. 이 논문 결과를 보면은 이제 17세부터 40세 미만 여성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당신이 이제 가임을 이제 임신을 언제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느냐 했는데 뭐 이제 나이대별로 골고루 나왔지만은 43세에서 50세까지도 출산이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그 응답자가 23%. 그러니까 여성 스스로가 전 그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생각한다는 네. 거죠. 내 건강을 과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뭐 의사들이 얘기하는 가임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기가 35세인데도 불구하고 예.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이게 40대 중후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재미난 조사 그렇네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건강 상태가 점점 이제 시대가 갈수록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 내가 이것을 과신하는 것이 더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 냉동 난자를 선택하는 그런 또 수용도도 커질 수 있겠다. 앞으로 점점 더 이게 과신하다 보면 병원에 상담받다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냉동 얼려놓으시죠. 난자를 얼려놓으시죠. 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을 때요, 난자를 해동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그 고도의 기술이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해동해서 제대로 난자를 살리는 게 확률이 80, 90이지만 다시 정자와 수정체를 만드는데 점점점 확률이 떨어진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정자도 냉동을 해놔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즘 정자 냉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수님 뭐 생각 아 저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과신하는 분들이 상당히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시다. 내 건강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아 좀 멀쩡합니다. 네, 뭐 팔 멀쩡한 거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자는 팔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군요. 예. 아 많은가 보죠. 네네. 남성들도 이제 정자 냉동 보존술이라고 네. 하는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이제 연예인들 중에 예. 뭐 개그맨 김준호 씨, 네. 이제 재혼을 예, 알죠, 알죠. 나오는 예. 그리고 뭐 가수 영웅재종 씨, 혹은 이상민 씨, 뭐 이런 분들이 나도 정자 올려놨다. 이걸 또 선언함으로써 예. 상당히 또 화두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취와 냉동과 해동이라는 기술이 뭐 난자보다는 오히려 덜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술적 완성도는 충분히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남성들이 사실 이 정자 냉동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요거는 이제 다른 포인트인 게 네. 여성의 과임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렸죠. 예. 근데 남성들은요 점점 정자수가 줄어요? 정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상하게 흡연? 목소리가 점점 얇아지고
뭔가 아까 뭐 팔 드라마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나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런 것도 네. 뭐 연결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아마 한 병원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뭐 이런 게 결국 요즘 현대인들이 워낙 스트레스인가요? 스트레스도 그렇고 또 이런 정자 숫자를 줄이는 활동들을 많이 해요. 네. 담배도 그렇지만은 또 이런 전자파 노출이라든지 네. 뭐 이것이 여러 이제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정자 숫자를 줄이는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주변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미국 조사입니다. 미국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조사에 따르면요. 예. 2017년 4만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정액 샘플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자 수가 1970년대에 비했을 때 50% 감소해요. 와. 50%. 이건 진짜 심각하네. 그렇죠. 심각하죠. 네. 결국 여성들은 감기가 늘어나는데 남성이 제공할 정자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임신이 안 되겠죠. 예. 이거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예. 가능성을 우리가 과학 기술로 살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남성 정자 냉동 보존술 상당히 또 이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전 세계 남성들이 선택하고 있다. 네,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난자와 정자의 냉동 기술보다도 사실 제가 과학 기술에 늘 관심 가졌을 때 가장 관심 있었던 주제가 바로 냉동 인간. 우리 중국의 아주 저명한 뭐 작가 중에 한 분도 자기가 불치병이 걸려서 사망 직전에 내 신체를 냉동시켜달라 해서 이미 어떤 냉동 캡슐에 자기 신체를 반영구적으로 지금 냉동시킨 사람도 있고, 세계적인 부호들 중에서도 일단 지금 냉동시켜라, 나중에 지금 기술로는 그걸 해동하는 기술이 없을지언정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 언젠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안정적으로 해동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신념 때문인지 이렇게 스스로를 냉동 인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냉동 인간 기술 그리고 냉동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그 공학적인 접근 어떤 상황입니까? 냉동 신체 보존술이라고 하는데 앞서 이제 난자와 정자는 1980년대 해동 기술까지 완성이 됐다 예.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대상을 난자 정자가 아니라 몸 전체로 확장하는 거예요. 예. 몸 전체에 오장육부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장기와 그렇죠. 세포들이 있습니까? 예. 이걸 다시 살리려면 이것이 이제 단순한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동물 그 개구리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성공했고 뭐 이런 예. 사례들이 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성공한 사례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결국 냉동 신체 보존술, 냉동 인간은 완성이 되지 않은 기술이다. 예. 그럼 누가 이걸 선택하느냐?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불치병을 앓고 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각서를 쓰는 거죠. 내가 예. 이제 사망할 때 냉동 신체 보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하나 딱 틀리셨는데 사망 직전에 냉동하는 게 아니라 예. 의학적으로 사망 직후에 하는 겁니다. 아, 직후에 네. 사망 직전에는 범죄군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아,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망 직후에 심장이 정지가 딱 되잖아요. 네. 정지가 돼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아. 뭐 최소한 몇 분 정도.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아직 뭐 세포나 오장육부가 나름 이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빠르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몸을 동결되지 않는 그 액체를 집어넣고 또 전체를 영하 196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짧은 시간에 몇 분 사이에 처리를 하면은 예. 이것을 다시 회복, 원상복구, 해동을 시켰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난자와 정자는 완벽하게 해동까지 지금 완성이 됐지만 신체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해동이 완성이 안 됐다. 그 말은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불치병에 걸려서 내일 죽는데 내가 냉동 신체 보존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죽고 나서 그걸 얼려놓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뭐 10년, 20년 그 보존되어 있는 기간 동안 나의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네. 의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거 됐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녹여주세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뭐 10년, 20년 후에 해동술까지 완성이 됐다. 그럼 해동을 해가지고 그 치료제를 투입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과 또 일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제는 한 몇백 명 되지 않을까요? 너무 정확하게 그래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출연 계속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50명 정도. 350명. 야, 근데 뭐 이렇게 조사들이 이제 뭐 좀 이렇게 다르겠죠. 이거 네. 왜냐면 비공개로 하는 네. 분들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수백 명 정도 되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접근하기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이 냉동 신체 보존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가 전 세계 제가 조사하기로는 4개 정도 업체인데 네. 뭐 이것도 또 몇 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국내에도 한 업체가 몇 년 전에 이제 설립됐다라고 언론에 나온 게 예. 그 이후로 좀 트래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5개 업체 정도가 있다. 그래서 한 300명,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냉동 신체 보존을 선택해서 지금 이제 캡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런 냉동 인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 교수님은 만약에 특별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랬을 때 경제적인 여유도 있다고 했었을 때 냉동 인간 아,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 저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책을 쓰면서 네. 냉동, 난자, 정자, 신체 보존 뭐 이제 좀 깊이 좀 들여다 보니까 와 저도 이제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예. 선택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아직까지 좀 미심쩍은 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 과학 기술이 정말 계속 고도화되면서 이걸 완성될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이걸 이제 냉동시키는 뭐 이 주입제를 투입하고 캡슐에 보존하고 이게 정말 10년, 20년 뒤에 맞는 선택이었어. 아. 여기에 대한 또 확신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의심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여러 뭐 언론이나 이런 보도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결국 내가 냉동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네. 해동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아,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가족 중에 누가 책임자가 또 사인하지 예.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와이프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또 이렇게 후손들일 후손들일 거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재미난 사례가요. 예. 이제 냉동 신체 보존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가격이 다 다른데 예. 좀 싼 데는 한 1억 얼마에서 예. 한 2, 3억까지 하는 업체들이 예.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내 뭐 예를 들어 할머니가 냉동 신체 보존이 되어 있는데 관리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 후대가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진짜 언론에 보도됐어요. 이야. 이런 화염치 아니죠? 화염치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다 집안이 막 기울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끊어서 그 비용 아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또 후대들이 나의 해동을 잘 해줄까라는 또 뭐 나를 기억하는 존재들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의심들도 있고 어쨌든 이 과학기술이라는 건 참 재미있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이 적용되는 또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는 더 어렵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군요. 어떠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일단 확보하고 기술은 계속 발달시켜 놔야 된다는 주의에 조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공룡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동물들 중에 향후 100년 안에 멸종이 우려되고 멸종될 것으로 보여지는 게 50%예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몇 개 안 남은 개체들 그리고 일정 개체 수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멸종이다라고 간주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연 번식만 가지고는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개체를 유지하고 다신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냉동 난자, 냉동 정자 그리고 냉동으로 보존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확보하면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도 일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순기능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네요. 네, 그렇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것이 또 이 과학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 네. 제가 한 가지 좀 더 재미난 거 하나 추가로 좀 네. 말씀을 드릴 게 냉동 신체 보존을 선택한 전 세계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300 몇 명이에요. 3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요. 네. 정말 아마 교수님도 아는 인물이에요. 누구예요? 그 비트코인 창시자 누구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정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비트코인 고고학자들이 예. 가장 가능성이 높아 이 사람일 것 같아라고 딱 첫 번째로 지목한 인물이 할핀이라는 인물입니다. 할핀? 할핀이. 이 할핀이. 네. 아마 비트 맥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주로 활동하던 암호학자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 최초 이 디자인안을 유사한 디자인안을 80년대, 90년대 많이 발표했던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들,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로 채굴 해서 전송했을 때 그 대상자가 할핀이었다, 뭐 이런 걸로도 입증이 됐고요. 네. 또 비트코인 그 백서의 내용과 할핀이가 90년대 발표한 여러 논문이나 보고서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이런 걸로도 저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할핀이라는 인물이 지금 냉동 인간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초기 그 제네시스 코인을 마이닝 했던 사람이 엄청난 걸 마이닝을 많이 해놨었잖아요. 근데 한동안 그게 거래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럼 할피니는 비트코인을 대거 마이닝 해 놓은 다음에 본인이 해동할 때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캐놓은 겁니까? 근데 내가 냉동 인간이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얘네들이 전기 끊을까봐. 충분히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예.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2009년 탄생했죠. 네. 근데 할피니가 루게릭병을 앓았어요. 근데 루게릭병이 병원에서 판명이 난 게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탄생 이후죠. 만약에 제 추정대로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그러면 이제 초반에 채굴을 많이 했다. 네. 내가 냉동인간을 선택하려고 이걸 채굴을 많이 한 건 아니다. 그렇군요. 그건 이제 시기가 안 맞죠. 자,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이 이 할핀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유사한 그런 주장들을 1980년대, 90년대 많이 했고, 네. 제가 여기서 사실 책 얘기를 좀 드리면은, 네. 제 책 제목이 뭡니까? 엑스트로피죠. 엑스트로피. 네. 네. 이 엑스트로피라는 기술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엑스트로피안이라고 합니다. 네. 할피니가 엑스트로피안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예. 이 분야를 연구하다 보면서 네. 뭐 예전 이제 뭐 여러 뭐 이제 고문서까지는 아니지만 80년대 막 이런 매거진 문서들 막 찾아보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도대체 누가 창시했지?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지? 아마 이 사람은 절대로 공개가 안 될 거예요, 앞으로.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할핀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할핀이가 1994년에 엑스트로피라는 매거진에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디자인안을, 유사한 안을 가장 먼저 발표합니다. 이런 화폐가 나오면 좋겠다. 예. 그건 중앙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예.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음. 했더니 뭐 엑스트로피 이런 기술 철학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로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연구를 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지 봤더니 냉동인간이에요. 냉동되었구나. 근데 중요한 게 엑스트로피안들이 연구한 여러 분야들 중에 냉동인간이 매우 중요한 분야였어요. 왜냐면 과학기술을 가지고 네. 인간의 정말 근본적인 욕구죠. 욕망이죠. 수명 연장, 불멸, 네. 그 만화에 나오는 정말 예. 불멸장생, 그런 것들을 연구한 것이 아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였고, 관련된 이 학자들이 이 분야를 연구했고, 할핀이라는 암호학자들은 또 이런 중앙화나 이런 여러 가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가상화폐나 자산들을 또 연구한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고, 야, 이거를 정말 지금 현 시대에 이런 철학을 우리가 적용해보고 이걸 좀 널리 알려야겠다. 그런 제가 관점으로 책을 쓴 거지, 뭐 이거를 뭐 제가 이 키워드를 뭐 이렇게 노출시키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아니 진짜 엑스트로피 책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지금 핫한 이슈들, AI를 비롯해서 비트코인도 많이 다루셨잖아요. 이런 것들 이면에 이런 맥락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상호 결부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흥미롭게 책을 읽었는데 이 할피시도 할피니도 엑스트로피안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 그럼 교수님도 저도 엑스트로피안이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너무 좋은 철학들을 갖고 있는 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회 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문제 해결, 불평등 해소, 혹은 또 생명 연장, 뭐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 우리가 각자 연구하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고 내가 권력을 잡고 이런 용도가 아니라 과학기술을 정말 인류 발전과 모든 사람의 보편타당한 어떤 진화에 활용하자. 이런 철학이거든요. 저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다. 이걸 내가 주장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의 연구 활동을 해야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또 냉동 기술, 우리 사회의 단면인 난자 냉동술에 대한 이슈로 해서부터 그리고 냉동 인간에 대한 테마까지 오늘 또 제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테마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음번 교수님 시간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700명 볼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200명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